저는 이 이야기가 지속되는 현상에 대해서 지겹다고 하면 너무 그 진정성을 못 알아주는 네. 걸까요? 네. 보안수사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겹다고 한 말은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안 하면 안 되나 저도. 왜냐하면 요건 정말 표현이 좀 굉장히 날것이긴 했습니다만 너무 오래되는 것 같아요. 이런 이슈가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모두 다 공감을 하고 누구도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이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에 있어서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거에 반대하면 검찰개혁을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가 되고 있는 상황도 보이거든요. 이게 일단 이 명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문제는 이거 같아요. 지금은 검찰개혁의 검찰개혁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네. 검찰개혁의 목적이 뭔지 잊어버린 것 같아요. 검찰개혁, 모든 개혁의 목적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이 없게 만드는 거죠. 네. 근데 하도 뭐 우리가 익숙한 말들, 뭐 수사, 기소, 분리, 뭐 검수, 완박, 이런 것들에 자꾸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검찰개혁의 목적이 수사, 기소, 분리 그 자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제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표류하게 된 것이 하나의 원인이다. 전 그렇게 좀 진단을 하고 있어요. 네. 예, 우리가 이제 그리고 또한 윤석열과 그 정치 검찰들의 뭐 폐악질이 거의 극에 달했다 보니까 그럼요. 네. 뭐 이제 국민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셔서 검찰 하면 일단 뭣도 그냥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뭐 검찰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도 굉장히 스스로 제가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은 분노하고 있어요. 제가 윤석열이랑 엄청 많이 싸웠잖아요. 네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왔는데 근데 다만 문제는 그러자면은 검찰의 폐악질, 과거의 폐해들이 어떤 권한이나 어떤 원인 때문에 그게 나타났고 네. 그걸 정교하게 진단을 하고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교한 처방이 나와줘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약간 굉장히 좀 종교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구호들이 들어가다 보니 이게 지금 결국 해결이 어렵게 돼버린 것 아니냐. 이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정교한 처방, 이 처방에서부터 사람들의 마음이 확 좀 갈려진 것 같거든요. 당의 대변인이시기 때문에 당의 입장을 좀 듣고 당의 싶어요. 입장이 네네네. 지금 좀 열려 있다고 보는 게 그러게요. 맞죠. 그렇죠. 네네. 예, 일단 말씀 주신 부분대로 제도 설계라는 건 모르겠습니다. 방향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어떤 의도나 어떤 의지 이런 게 관여되는데 그 설계라는 건 진영 논리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게 가 닿는 건 시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수사라는 건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도 있지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도 설계의 미흡함으로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엄중함을 민주당이 당연하지만 새기고 있고 네네. 그래서 여러 이제 분들의 의견이 나오는 거지 그게 어떤 정치적 의도에서 이런 해석은 좀 맥락을 전 제거해야 된다고 보고 네. 정확하게 민주당이 한번 검찰청 폐지 그리고 공소청 발족은 10월 2일 날 되잖아요. 그 입법은 이미 마련이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때도 여러 정책 의총을 거쳤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그러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재편이 될 당시 공소청에 보안수사 권한을 줄지 보안수사 요구 권한만 부여할지와 관련해서는 논의가 진행됐지만 정확하게 마침표가 찍히진 않았고 그래서 노정면 의원님의 어떤 표현에 따르면 좀 느슨하게 의견이 조금 모아진 정도다. 근데 의결이 되거나 완전히 확정으로 우리 당론은 보안수사권 폐지입니다. 내지는 보안수사 요구권만 뭐 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다. 네. 다만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좀 열어놓고 수기하는 과정을 빨리 이제 취합을 할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 논의가 좀 신속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기가 너무 안 됐어요. 대통령이 수기를 하라라고 예정에 말하신 지가 벌써 지금 엄청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면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장윤기 사건이 전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네. 그럼 그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이 정교하게 있었어야 정상인 거죠. 사실 저는 1년 전, 1년 반, 2년 전부터 보안수사권은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검찰 권한 다 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면 최소한
억울한 피해자는 안 나오게 뺏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그러면 열심히 생각을 해봤지. 보안수사권 폐지하고 그러면 요걸 요렇게 하면은 저게 안 생기니까 요걸 저렇게 보완하면 될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대안이 없어. 예,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유지하는 게 맞아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시는 이제 의원님들 몇 분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이제 보좌진도 있고 곧 당이나 이런 데서 입법조사처럼 움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반들이 풍부하니까 이분들이라면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네. 그런 대안들을 갖고 계시겠지, 만들어내시겠지라고 한번 믿고 기다려 왔는데 이게 웬걸? 없는 거예요. 예. 피해자가 수사해라. 뭐 언론에 알려라. 막 이러고 계신 거잖아요. 픽스 얘기해줬다. 예. 그러니까는 이거는 오히려 그분들이 자초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들이 대책이 없다는 걸 다 알게 되시고 나서 야, 그럼 장윤기군 그거 어떻게 막을 거야?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잖아. 지금까지 뭐 했어? 라고 지금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대통령이 말한 대로 이제는 좀 수기를 충분히 좀 하자. 형사사법을 개편하는 건데 형사소송법이 거의 500조 가까이 됩니다. 500조 가까이 되는 조항이 되는 법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흔한 법 하나 바꾸는 그런 게 아니에요. 네네. 그러자면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열어놓고 많은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의견을 가지고 수기를 해서 이 정도라면은 우리가 부작용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겠다라고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을 만한 대안이 나오게끔 만드는 게 지금 중요한 거죠. 네. 예. 저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뭐 지엽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으나 보안 수사권이라는 걸 두고 보안 수사권을 주면 그걸 누가 견제하냐라는 게 있고 보안 수사권 자체가 견제 도구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또 맞붙는 게 맞아요. 있더라고요.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맥락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제 보안 수사권을 준다. 그러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어쨌든 공소청 바로 직전에 검찰이 갖고 있다라는 네. 부분. 그럼 수사 인력과 지원과 예산과 이런 건 확보가 되니까 네. 저희가 지난 윤석열 정권 때 이 뭐 검수완박이라고 합니다만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고 그래서 부패 경제 등으로 하고 정확한 수사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을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등 저희가 법문에서 등이라는 건 앞에와 등가할 수 있는 정도로 한정되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문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근데 완전히 다 그걸 확대하는 하나의 지렛대로 삼았었던 전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수단화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어떤 우려가 있는 것 같고 네네. 그래서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좀 폐지해야 된다. 수사 권한은 주지 말아야 된다. 근데 홍기현 의원이 입법 발의한 내용을 보면 그러면 그런 부분이 우려되고 수사권을 갖고 있는 걸로 해서 별건의 별건 수사 했던 게 이제 검찰의 민낯이었다고 저희가 평가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민생과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막 폭주하는 수사와는 조금 결이 다를 수 있으니 성범죄, 뭐 공소시효가 임박한 부분만 한정해가지고 보안 수사를 주자라는 네네. 또 의견이 나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장윤기 사건이 하나의 또 화두를 상당히 던졌는데 네. 제가 기사를 쭉 봤는데 그렇다면 어떤 형식의 보안 수사 권한을 지금의 검찰이 행사했는지와 관련해서 그 부분이 제가 기사에 정확히 잘 안 나와요. 그냥 보안 수사 권한을 검찰이 행사해가지고 이 사건의 실체를 밝혔다. 요 정도인데 저는 기사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쓴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네. 그 계좌를 이제 압수수색하고 요런 이제 그 수사를 검찰이 했다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증거인멸을 한 시도를 좀 잡아냈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보안 수사 요구권을 줬을 때는 이 정도도 못하는 것인가? 이제 그렇지는 않는 거죠. 왜냐하면 네네. 헌법상 검찰이 영장 청구의 주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수사가 어떻게 그 수사권을 배분하고 뭐 하든지 간에 그럼 검찰의 몫이에요. 공소청 검사만 검사하잖아요. 네네. 직책이.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보안 수사 요구권을 준 전례가 저희가 처음 걸어가 보는 길이니까 네네. 거기에 대한 어떤 모호성은 분명히 있고 그래서 이게 당내에서도 여러 입장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요구권 문제에서도 그 요구를 했을 때 경찰이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그렇죠. 요구 갖다가도 문구 수정 뭐 이런 것도 있던데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보안 수사 요구가 지금 대안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뭐 당에서의 뭐 이런
것들도 다 있다 대책이라고 하시는데 사실 보안수사 요구 있어요 지금도. 네, 거기서 뭐 시정 조치 요구, 뭐 피해자 진술권 뭐 여러 가지를 들고 계신데 네. 이미 다 있는 제도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전국에 수사 경찰이 4만 명이고 검사는 한 2천 명 정도 돼요. 그 송치 사건을 검사가 받았을 때 숫자가 적으니까 네. 그걸 전부 다 4만 명의 경찰이 한 걸 2천 명의 검사가 직접 보완을 다 할 수가 없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대부분 한 80% 정도는 보안 수사 요구 형태로 경찰한테 이거 다시 해주세요 하고 시킵니다. 네, 제 네. 사건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그리고 검사- 많은 저희가 하는 경우 사건 거의. 네. 네. 그리고 많은 경우 그걸로 해결이 돼요. 네. 근데 이제 보안 수사를 검사가 직접 하는 경우가 그럼 한 10% 20% 정도 되잖아요. 그거 어떤 것이냐? 너무 간단한 사건 아니면 너무 복잡한 사건은 검사가 직접 합니다. 아, 너무 네. 간단한 거는 보안수사 요구 보내면 가는데 한두 달, 오는데 한두 달. 오. 검사가 직접 하면은 한 이틀이면 해. 오. 이거를 한 막 두세 달씩 썩힐 필요는 없잖아요. 뭐 예를 들면 네. 주민등록증 등본 하나 떼보면 되는 거에 해결이 돼. 이런 것들은 그냥 직접 하는 거죠. 아, 반대로 너무 복잡한 사건들. 이거는 경찰에 보내면은 이건 감당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 아니면 이건 경찰이 유착돼 있는 것 같아. 그런 걸 경찰에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검사가 보통 직접 보완을 해왔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80%는 요구를 해왔고 20%는 직접 보완을 해왔던 건데 여기서 그 20%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지금. 네, 그리고 퍼센트로 봤을 때 20% 정도.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하진 않은데 예, 통계까지는 아니니까. 감이에요. 네, 거의 네. 그 정도는. 근데 네. 그 20%를 없앨 경우에 그것도 그럼 요구로 하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네. 자,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한 하루 이틀이면 끝날 사건들 이제 막 몇 달씩 더 지연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경찰이랑 유착된 걸로 의심되는 사건도 경찰로 다시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그 경찰서 말고 딴 경찰서로 보낼 수 있겠다라고는 네. 하지만 네.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에도 장윤기 아버지가 그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이었나요? 아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보안수사 요구를 하면 된다고 하셨지만 사실 요구로 안 되는 사건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우리 알고 있는 남양주 김창민 감독 사건이에요. 그거 보안수사 요구 2번이나 했어요. 해라. 안 돼. 해라. 안 돼. 그래서 검사가 직접 해가지고 공범들 다 구속시키고 살인죄로 바꾼 거거든요. 네. 이것처럼 안 되는 사건들이 지금도 많이 발생을 한다, 현실적으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김기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거죠. 민주당의 그 테스크포스 팀에서 말한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공소청 검사의 경찰 통제 장치를 강화하겠다라고 네, 네. 설명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반박이신 그렇죠. 거죠. 그거 그래도 미진할 수 있다라는 네. 말씀 주시는 그래도 거고. 보태를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는 또 실무를 해보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예, 검찰에 예. 몸담으셨으니까 좀 생생하게 이거 제도 설계는 진짜 기분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논리로 접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서 주시는 말씀도 쭉 새겨 듣고 있는데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죠. 보안수 저희도 사건 하는데 이 검경수사권 조정이 된 이후에 사건을 핑퐁 하는데 그냥 완전 당사자는 피를 말려요. 너무 이제 지연되고 저도 그랬다니까요. 이게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걸 어쨌든 지금 네. 제도 설계를 다시 하면서 보완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입장은 당론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만 네. 당권 주자들 전부 다 공통된 고민정 의원님 좀 다르시지만 이제 보안 수사권은 폐지한다로 가고 있고 당에서도 그렇게 가닥이 잡혀가고 있어요. 네. 그랬을 때 제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제 문제의식을 많이 드러내시잖아요. 되게 네, 공감돼요. 그냥 법조인으로서 이런 문제의식 이런 부분을 우려하시는구나. 근데 당에서 추진하는 입법 주체가 이 부분과 가닥을 보안수사권 폐지로 가져간다면 네. 그러면 경찰은 누가 통제할 것인가라는 숙제는 남는 거예요. 말씀 주셨다시피. 네, 네. 그랬을 때 정성호 장관이 대안으로 내신 게 이 전권 송치를 하자. 보안수사권을 폐지한다면 경찰도 외부에서 견제는 필요하다. 그러면 수사권 안 주는 거 오케이. 네. 그러면 경찰이 이렇게 수사를 암장하고 증거인멸의 주체가 됐을 때 그런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없어졌던 건데 제가 변호사 처음 할 때만 해도 형사사건은 뭐 불기소 의견이든 무슨 의견이든 다 검찰로 일단 싹 보내는 거예요. 네, 네. 사후적으로 들여다보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그걸 대안으로 내셔서 저 개인적으로는 한번 그런 대안까지 좀 열어놓고 고민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킥스 얘기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그 박은정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죠. 미소를 먼저 머금으시는군요. 네네. 이거는 좀 네, 네. 그렇기는 해요. 킥스가 뭐냐면요. 네. 그냥 정보
정보 시스템이에요. 네. 우리 일할 때 회사에 가면 ERP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사건 보면 사건 목록들 쭉 나오고 네. 누르면 피의자가 누구다, 고발인이 누구다, 네.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된다. 그런 거 나오는 시스템이에요. 네. 네, 그게 다예요. 네. 네, 거기는 뭐 장윤기를 어떻게 조사했다는 것도 안 나오고요. 그쵸. 뭐 케이블 타이, 리얼돌 안 나옵니다. 맞아요. 그리고 경찰이 요즘에 이제 전자소송화가 되면서 사건 기록 것 같은 것들이 킥스에 좀 나오기는 하는데 네. 그거 같은 경우에도 검사가 실시간으로 경찰 수사 사건을 들여다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경찰이 싫어하거든요. 자기들이 실시간 감시되는 거니까. 네. 네. 경찰이 사건을 다 끝내고 송치를 해야지만 검사 화면에서 보이게 되는 건데 네. 그마저도 경찰이 안 준 부분, 은폐한 부분 이런 거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경찰이 열심히 한 사건들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알아서 잘 굴러가거든요. 그렇겠죠. 문제는 암장 사건인 거죠. 경찰이 암장을 한 사건은 자기가 이미 다 빼놨는데 네. 킥스에서 그게 어떻게 보입니까? 기록에서도 안 보이는데. 네. 그리고 경찰이 암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나와요, 이게. 예. 예. 왜냐하면 이제 사건 관계자 불러가지고 진짜로 경찰에서 이렇게 말한 거 맞아요? 그렇죠. 예. 증거 가지고 와봐. 진짜 그런지 한번 보게. 네. 그리고 감정 보내갖고 이거 혹시 조작된 거 아닌지 한번 확인해봐. 음. 이걸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말한 이런 불러서 확인하고 감정 보내고 하는 게 다 수사입니다. 네, 그렇죠. 네. 이걸 못하게 되면 보안 수사권이 없어지면 이런 것도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경찰이 암장하거나 뭐하거나 한 거에 대한 단서도 알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눈뜬 장님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람직한가 과연 피해자들이나 억울한 사람들 입장에서 다시 사실 생각해 우리 변호사님들은 뭐 다른 데서도 방송 계속 많이 하셨겠지만 이 보안소수권 문제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도 들어보면 결국 평행선이거든요. 이게 뭐 서로 예, 이게 설득을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맞아요. 이에 대한 반박이 결단이 계속해서 있어야 돼요. 예, 결단이 네. 필요한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사실 문제는 그러면 이러한 걸로 통해서 피해자나 억울한 가해자를 구제하면서도 네. 그럼 검찰은 어떻게 연재할 거냐 최초의 질문. 검찰개혁은 검찰 때문에 일어난 그렇죠. 거니까 네. 그럼 그 검찰을 어떻게 못하게 할 거냐인데 사실 그거의 99%는 이미 됐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검찰의 폐악질들은 검찰의 인지수사권, 수사개시권, 특수부 여기서 문제를 일으켰던 것이잖아요. 그 수사 특수부 개시. 이제 네. 완전히 폐지했어요. 수사개시 못합니다. 근데 남은 거는 그러면 이렇게 장윤기 사건이나 남양주 사건 같은 거를 뉴스에도 안 나오는데 묵묵하게 그냥 처리해왔던 형사부 검사들만 남은 거거든요. 아, 네. 근데 그냥 봤더니 형사부 검사들 쟤네가 하는 것도 수사 아니냐? 저것도 없애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약간 논의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보안 수사권이나 이런 걸로 인해 갖고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기소권에 대해서도 제가 통제 방안을 굉장히 많이 제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관심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관심이 없대요, 변호사님.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 네. 제가 김규현 변호사님 글을 항상 유심히 아, 좋습니다. 숙독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앞으로 좀 어떤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거 계속 평행선이기 이제는 때문에. 시간이 얼마 없어요. 10월 결단. 2일이면 이제 예. 경찰청, 그러니까 검찰청은 없어지고 공소청. 그러면 이거 수사가 미진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리고 피해자 구제에도 소홀함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검찰에 오래 계셨던 선배님이 그러시는데 일단 이 제도를 누리는 사람들한테 대단히 명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맞아요. 구제를 받아야 되고 처벌을 하는 데 있어서도.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숙이 없었다고 말씀 주시는 부분이 좀 마음 아프게 와닿기도 했지만 그래도 좀 지속됐던 논의 속에 대안이 제가 이제 민변 회원이라서 민변에서 좀 논란이 됐던 그 이제 그 여론조사도 네네.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아, 네. 대안이 되게 세밀하게 나와 있구나 이런 인상을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 논의와 대안을 좀 추리는 과정이라서 이제 구분응선을 넘었다. 네. 이제 입법권자의 결단의 문제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이 지켜보는 게 좀 지겹다. 외면하지 않도록 네. 조금 빨리 그래야 효능감 되겠습니다. 있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게 다 대변인이시니까 저희의 뜻을 네. 좀 잘 전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